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 늘 품고 있는 질문,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 보려 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사회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 캐나다의 한 평범한 부부 사례를 통해 은퇴 설계의 핵심 원리들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은 다를지라도 행복한 노후를 향한 고민과 지혜는 분명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아름다운 메이플 호숫가 마을에 사는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 부부를 만나보시죠. 이 부부는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아껴왔고 마침내 올여름 65세 동갑내기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모은 은퇴 자산은 총 7억 5천만 원. 이들의 꿈은 소박하지만 분명합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매달 7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부의 꿈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부부의 자산 구성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총 7억 5천만 원 중 남편인 철수 씨는 캐나다의 개인 은퇴연금 계좌에 3억 원을, 아내 영희 씨는 같은 계좌에 4억 원, 그리고 비과세 저축 계좌에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캐나다의 연금 제도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RSP는 한국의 IRP나 연금저축처럼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과세이연 계좌입니다. 반면 TFSA는 투자 수익과 인출금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매우 강력한 비과세 계좌입니다. 이는 한국의 ISA와 유사한 혜택을 가집니다. 또한 부부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캐나다 국민연금과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노령보장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성실히 기여했기에 국민연금은 최대 수령액의 75%를, 노령보장연금은 전액을 받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채는 전혀 없으며 투자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연평균 6%의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은 연 3%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기대 수명은 90세로 설정했습니다. 자, 이 모든 조건을 입력하고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화면에 보이는 은퇴 준비율은 81%. 안타깝게도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초기에는 자산이 충분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붉은색으로 표시된 자금 부족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는 매년 3%씩 꾸준히 오르는 물가 상승의 압박을 기존 자산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라면 부부의 노후는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은퇴 설계는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몇 가지 전략적 조정을 통해 이 붉은색 영역을 어떻게 지워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점은 시스템이 초기에 비과세 계좌의 자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없는 소중한 자산을 가장 먼저 소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비과세 계좌는 세금 부담 없이 성장하는 장점을 최대한 오래 누리거나 자동차 구입이나 해외여행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과세 계좌는 나중을 위해 아껴두고 대신 과세 대상인 개인 은퇴연금을 일찍부터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은퇴기간 전체에 걸쳐 세금 부담이 평탄하게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총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결과를 보시죠. 은퇴 준비율이 81%에서 8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작은 전략 변경 하나만으로 부부가 평생 납부할 총 세금이 약 1,300만 원이나 절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금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큰 변수들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기대 수명입니다. 만약 부부가 90세가 아닌 캐나다의 평균 기대 수명에 가까운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마지막 5년의 붉은 영역이 사라지면서 은퇴 준비율은 95%까지 크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위험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균보다 오래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현실적인 두 번째 변수에 주목하려 합니다. 바로 은퇴 후 소비 패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활동기, 활동량이 줄어들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안정기, 그리고 유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요양기입니다. 이 개념을 철수 씨와 영희 씨의 계획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의 활동기에는 원래 목표대로 월 700만 원을 지출하고 75세 이후 안정기에는 지출을 월 6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놀랍게도 은퇴 준비율이 107%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제 부족분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7%의 안전 완충 지대까지 생겼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비가 평생 동일하지 않다는 현실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부부는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획을 다듬어 기대 수명을 87세로 2년 늘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준비율은 102%로 조금 하락합니다. 여기서 85세부터 87세까지의 2년을 요양기로 설정하고 생활비를 월 500만 원으로 추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준비율은 다시 104%로 회복됩니다. 이처럼 은퇴 계획은 유연한 조정을 통해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전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입니다. 현재 부부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70세로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국민연금은 65세에서 70세로 수령을 연기하면 매년 연금액이 복리로 증가하여 70세 시점에는 무려 42%나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및 연기 수령 제도와 매우 유사한 원리입니다. 물론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그 기간의 생활비는 개인 자산에서 더 많이 인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크고 물가 상승률까지 완벽하게 반영되는 평생 연금 수입이 보장됩니다. 이 전략을 적용하자 은퇴 준비율은 104%에서 106%로 더욱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70세 이전에는 개인 자산 인출 비중이 높지만
70세 이후로는 하늘색으로 표시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비중이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해집니다. 외부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보장하는 현금 흐름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부부의 계획은 꽤 튼튼해졌습니다. 이 계획이 과연 예상치 못한 위기를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가상 위기 상황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최악의 주식시장 붕괴입니다. 은퇴 직후 1년 만에 투자 자산이 40% 폭락하고 회복하는 데 4년이 걸린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준비율은 106%에서 100%로 단 6%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계획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3%가 아니라 4%로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 1%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준비율은 106%에서 96%로 무려 10%나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폭락보다 은퇴 자산의 구매력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갉아먹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노후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변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부부의 자산 대부분이 세금을 내야 하는 은퇴연금 계좌에 있다는 가정하에 세워졌습니다. 만약 부부가 젊었을 때부터 비과세 저축계좌의 중요성을 알고 자산 배분을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총액은 7억 5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이 중 2억 5천만 원을 비과세 계좌에 5억 원을 과세 연금 계좌에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은퇴 준비율은 순식간에 128%로 치솟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의 가치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의 비중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부는 원래의 꿈이었던 월 700만 원 생활비 계획으로 돌아가도 준비율이 109%에 달하는 매우 안정적인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의 한 가상 부부를 통해 은퇴 설계라는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공적인 은퇴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지, 나의 소비 패턴 변화를 어떻게 계획에 반영할지, 그리고 국가연금 제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의 힘을 이해하고 비과세나 절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의 제도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오늘 나눈 이 원리들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기를 꿈꾸시나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만의 지도를 지금부터 그려나가시길 진심으로